이제 다 끝났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여기 백악관 군사 전문가가 한국 관련 충격적인 비밀 자료를 공개한 상황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한국 관련 어떤 정보가 공개되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조셉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버지니아 군사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나중에 꼭 자랑스러운 미군 장교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옥 같은 훈련을 버티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 관련 섬뜩한 강의를 듣게 되었고, 이 강의는 녹화가 되어 전 세계로까지 퍼져나갔기에 현재 강의실 내부에 있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악을 하며 그야말로 한국의 소름 돋는 면모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강의는 백악관 출신의 군사 전문가가 초청을 와서 진행하게 되었고, 군사학 분야에서 전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는 그의 강의에 모든 학생들이 강의실에 몰리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강의실은 꽉 차다 못해 학생들은 아예 서서까지 강의를 듣는 등 그야말로 이번 강의는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강단에 오르게 된 백악관 군사 전문가는 시작부터 모든 학생들을 경악시키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후배들과 소통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네요. 저도 버지니아 군사대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 몇몇은 군인은 군사학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훌륭한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 정치와 경제까지도 반드시 공부해둬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께 현재 상황만큼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기에 좋은 때도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군요. 왜냐하면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건 다름 아닌 미국의 최후 방국인 한국이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된 것도 한국이거든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은 정말로 미국 우선주의의 괴멸적인 피해를 입음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거든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는 재임 시작과 동시에 미국 우선 무역집행법을 언급하며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엄청난 세계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이었던 멕시코에 관세 최대 50%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건 양국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무역 제재거든요. 결국 멕시코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은 전부 멕시코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멕시코는 화폐 가치 폭락과 함께 연간 8,600억 달러 상당의 무역을 중단하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캐나다는 너무 오랫동안 미국 경제의 기생충이었다며 막말을 쏟아내더니 미국 기생충에 대한 자유무역은 더 이상 없다라며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에 대해 알루미늄, 목재, 석유의 3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거든요. 특히나 엘버타주처럼 미국에 막대한 석유를 수출하던 캐나다의 주들은 괴멸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고, 결국 캐나다 또한 보복으로 히토류 광물의 미국 수출을 중단함과 동시에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는 여러 반미 시위가 발생하는 등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죠. 트럼프는 미국은 유럽이 필요하지 않지만 유럽은 미국을 필요로 한다며 미국에 진출하는 모든 유럽 자동차에 관세를 붙였고, 이에 대해 유럽연합 측은 애플과 테슬라의 시장 진출을 제한함으로써 맞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즉, 트럼프의 행보로 인해 전 세계는 유례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럼프의 전 세계를 향한 도발은 그가 한국에 가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제재를 고려한다면 세 발의 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마치 한국의 악감정이라도 있는 듯 최후 방국이었던 한국에 가장 무지막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거든요.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을 맹비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미국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잔인한 경제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트럼프는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왔다며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연간 100억 달러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사업이 미국 칩 제조업체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파괴적인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또 어떻고요? 트럼프는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엄청난 매출을 거두고 있으면서 정작 한국인들은 미국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다며 거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및 가전제품 분야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기에 그야말로 한국은 전례 없는 위기를 겪으며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트럼프는 왜 갑자기 이러한 전 세계적인 혼란을 야기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그것도 자신들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껏 한국과 미국은 늘 서로를 최우방국으로 여기며 항상 최고의 사이를 유지해 왔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한국을 증오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 저는 분명 한국은 이번 트럼프 정책에서 가장 큰 피해자이자 수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는 계산이 빠른 사업가고 절대로 감정적이거나 허튼 짓은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은 매우 이용 가치가 큰 국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뭐 하나 빼놓을 데가 없는 완벽한 육각형의 국가거든요. 그러니 트럼프가 한국과 척을 지려는 행보는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한국은 세계 최강의 반도체 강국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디램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세계 시장의 45%, SK 하이닉스 25%를 나눠먹고 있을 만큼 이들의 기술력과 세계적인 위상은 매우 확고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실감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반도체 기술은 차세대 기술인 AI와 군사, 슈퍼컴퓨팅 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현재 한국은 AI 기술 최강국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을 좀 보세요. 현재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조차 AI 기술로 운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교통은 승객들이 많을 때와 적을 때를 자동으로 인지하고 최적의 배차 시간을 제공하기에 적은 운영 비용으로도 최적의 흐름을 제공하고 있죠. 대중교통까지 갈 것도 없이 한국의 인천공항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 평가를 받는 공항이라는 것만 봐도 한국의 AI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입국 수속을 받기 위해 최소 3시간 이상은 대기해야 하는 다른 일반적인 공항들과는 달리 한국의 인천공항은 AI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곳으로 수속 과정을 모두 AI 기술이 처리하여 얼굴 인식 및 여권 인식, 그리고 수속객의 정보와 특이사항, 위험도를 저절로 평가하여 단 3초 만에 입국 가능 여부를 판단해주고 있기에 아무리 줄이 길더라도 10분 만에 모든 승객들을 처리하는 차원이 다른 속도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각종 AI 청소 로봇 및 비서 로봇 등 한국은 미친 듯한 반도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AI 기술을 벌써부터 상용화해 놓은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한국에 절대로 푸대접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죠. 바로 한국은 메모리 칩 분야에서도 상당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방위 기술에 사용되는 글로벌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메모리 칩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멈춘다면 미국의 무기 공장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애플 등 미국 최고의 글로벌 기업들도 덩달아 과부하로 멈춰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미국은 절대로 한국에 협박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연합 국가들 및 캐나다 등의 선진국들을 마치 목줄이 묶인 개를 다루듯 너무나도 손쉽게 뒤흔들어 놨지만 미국이 이미 기술력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트럼프는 한국에 함부로 제재를 가하다간 오히려 그 곱절의 피해만을 입어야 하거든요. 트럼프가 한국을 제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벌써 최첨단 기술을 빠르게 개발시킬 수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무인 기술 또한 최정점에 선 국가라는 것인데요. 한국은 5G 인프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축한 국가답게 6G 네트워크 인프라 또한 세계 최초로 출시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은 이미 다른 국가들의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수출하던 기술 강국이었고 이렇게 얻은 막대한 수익을 다시금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현재 6G 인프라 기술력 면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현대가 소유한 한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휴머노이드 및 군사 로봇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은 얼마 안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무인기술 시장을 점령할 것이고 만약 미국이 이런 국가를 홀대를 했다간 미국은 단언컨대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트럼프는 이러한 한국의 강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절대로 한국과 척을 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당시 트럼프는 미국의 기술력 발전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며 막대한 투자까지 했을 정도로 기술력이 강한 국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결정적으로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기에 절대로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트럼프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굳이 한국과 척을 지겠어요? 오히려 한국을 잘만 이용하면 미국은 1인자의 자리를 위협하는 중국을 돈을 쓸 필요도 없이 손쉽게 붕괴시킬 수 있는데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트럼프는 여러 차례 한국만이 중국의 부상을 진정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결국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미국의 최후방국이라며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의 주장은 현재 한국 기술력의 주 고객층이 누군지를 들여다본다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미국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보다도 더욱 한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2024년 중국의 선진 반도체 수입의 70%가 한국에서 발생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한국의 중국으로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도록 강요하면 중국의 AI 및 군수산업은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기술 및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시키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핵심 반도체 부품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자본을 가졌음에도 기술 발전 자체가 불가능하니 중국은 그야말로 곤두박질치며 모든 것을 잃게 되겠죠. 물론 중국이라는 대형 고객을 잃은 한국도 손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은 그러한 손해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경제 규모를 가진 부유한 국가입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36,000달러로 현재 중국의 12,000달러보다 3배나 높으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더 많은 전 세계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국가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위기를 늘 기회로 만든 기적의 국가입니다. 한국은 IMF 사태를 겪으며 그야말로 국가 자체가 부도가 나는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위기를 통해 더욱 단결했고 오히려 부실한 기업들이 퇴출되고 혁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면서 결국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나가며 완전히 위기를 극복했죠. 보통 한번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국가는 계속해서 이러한 위기가 반복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이는 아르헨티나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테지만 한국의 저력은 그 어떠한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던 것이죠. 물론 한국과 일본이 서로 불매운동을 벌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핵심 부품을 수출하던 국가였고 일본이 없다면 한국은 도저히 최첨단의 반도체를 개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으로의 부품 수출을 규제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한국은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독자적인 핵심 부품 생산에 5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전망했던 국제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달리 한국은 일본에서 수입하던 반도체 핵심 부품을 곧바로 국산화에 성공하며 일본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거든요. 그리고 이 기점으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압도적인 반도체 기술력을 갖게 되었고 결국 일본의 수십 년 전통의 반도체 기업들은 순식간에 몰락하고 맙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특별한 국가인 것이죠. 즉, 한국은 중국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트럼프가 한국의 중국으로의 칩 공급을 중단시키기만 해도 미국은 중국을 규제하느라 수많은 자금을 지출할 필요도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중국 산업을 완전히 붕괴시킴으로써 1인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신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거나 기술 혁신으로 인해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내겠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었고 백악관 전문가의 강의를 듣던 모든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선체로 굳어버렸는데요. 현재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은 없지만 유럽 국가들도 아니고 오직 한국만이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니 심지어 어찌 보면 한국은 중국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데에 미국보다도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라니 한국이 이 정도로 무시무시한 국가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경악스러운 분위기에서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초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계 학생들이었는데요. 믿기 힘들겠지만 여긴 미국 최고의 장교를 육성하는 버지니아 군사대학임에도 중국계 학생들은 꽤 심심치 않게 보이고 이들은 미국의 평등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입학 시스템을 이용해 미국의 군사대학에 입학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계 학생들은 매일같이 서로 뭉쳐다니며 자신들은 이곳 대학교에서 미국의 각종 군사 대회비 및 정보를 얻고 그대로 중국으로 돌아감으로써
중국 국방에 기여를 할 것이라며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기에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스파이와 다름없는 중국 학생들을 싫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전문가의 주장에 중국 학생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야유를 보내더니 이내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한국만이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국가라니 그건 20년 전쯤에나 통할 법한 구시대적인 주장입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을 기술력으로 압도하고 있으며 이 말은 트럼프에게 있어 한국은 전혀 쓸모가 없는 국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나 계산적인 트럼프가 한국 따위를 신경이나 쓰겠어요? 즉, 현재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냥 한국은 쓸모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기꺼이 한국을 미국의 노예쯤으로 만들려는 것이고 이는 한국의 운명도 이제 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계 학생들의 주장에 백악관 전문가는 그저 픽 웃어버리는 다소 황당한 반응을 보이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러나 학생은 과연 제 말을 끝까지 듣고도 똑같은 논리를 펼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한국이 가진 무지막지한 저력과 한국이 얻을 막대한 이권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자, 보세요. 물론 언뜻 보기에는 트럼프가 한국을 상대로 벌이는 치명적인 제재는 한국의 경제를 파괴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에겐 한국을 망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더러 트럼프는 진정한 의미의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 세계에 일으키는 혼란은 그의 진정한 목표를 위한 연막일 뿐이며 트럼프는 그러한 연막을 위해 다른 국가들이 오직 자신들의 문제에만 집중하게끔 만듦으로써 미국이 한국에 각종 이권을 제공하더라도 일절토를 달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을 등에 업은 한국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중국을 압도하는 제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의 미래를 위한 열쇠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트럼프는 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트럼프는 관세와 제재로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것처럼 행동했지만 미국은 절대로 한국에 선전포고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환경에 처해 있으며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이러한 한국 제재는 그저 구실일 뿐이며 트럼프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막대한 이익을 안겨줌으로써 한국 경제의 제2의 부흥기를 열어줄 거거든요.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척하며 한국의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할 것이고 그 대가로 한국의 미국으로의 100% 무관세 수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법안을 낸 상태인데요. 캐나다나 일본을 포함한 다른 어떤 나라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이는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지만 오직 한국만큼은 거대한 미국 시장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는 중국이라는 중요 고객을 잃는 대신 더 큰 시장을 관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현대와 기아차는 미국 시장 점유율 15%를 기록할 만큼 상당한 매출을 거두고 있는데 관세 철폐를 통한 더욱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된 현대와 기아차는 유럽 및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을 압도하며 단숨에 3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을 상대로 이 정도의 돈을 빨아들이다니 그야말로 한국은 중국이라는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을 빨아들일 것이고 미국을 등에 업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가파르게 높아짐에 따라 한국은 빠르게 중국을 뛰어넘은 2인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한국에 제공할 더욱 충격적인 이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는 한국의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대가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5천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고 한국 기술 기업을 위한 미국 은행 대출 보증과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까지 확보하도록 지원해 줄 것이거든요. 사실 트럼프는 한국에 이러한 막대한 혜택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삼성, SK 하이닉스, 현대 같은 한국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미국 비즈니스 규칙에 따라 운영되기를 원하거든요. 트럼프는 한국의 투자를 통제함으로써 한국이 결코 미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보조금을 빌미로 한국의 기술을 미국에 완전히 종속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트럼프는 점점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의 공장 역할을 하도록 강요할 것이고 결국 트럼프는 한국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고 또 결국 한국마저 집어삼키려고 시도할 테죠. 사실 이건 예정된 수순입니다. 트럼프는 믿지는 장사를 하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며
그는 냉혹하리만큼 철저한 사업가이므로 절대로 한국에 등만 되는 이권을 넘겨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나 한국이 과연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줄까요? 트럼프의 이러한 모든 계획은 기본적으로 그는 한국이 2인자에서 그칠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란 생각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2인자가 된다면 마치 예전의 일본과 지금의 중국처럼 미국의 유구한 전통인 2인자 죽이기로 한국을 잡아먹어버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저력을 가진 국가로 이 나라에겐 절대로 함부로 이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있었던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생각해보세요. 이건 미국이 건국 이래 최초이자 유일하게 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당연히 이건 미국에 있어서 손해로 작용한 불평등 조약이죠. 금방이라도 망하거나 혹은 평생을 가난한 국가로 남을 줄 알았던 한국이 이렇게나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끼케야 군인 몇 명 보내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가 되었고, 그러한 커진 덩치에 맞게 미국은 주한미군 숫자를 계속해서 늘리며 미국은 한국의 잠재력을 고려하지 못한 대가로 상당한 방위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이 정도 혜택쯤은 줘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건 한국을 전혀 모르고 펼치는 정책입니다. 물론 한국을 이용해 중국을 파괴하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은 좋았으나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강력한 저력을 가진 국가고 이 나라는 2인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 결국 중국보다도 더욱 강력한 2인자로 부상해 1인자인 미국까지도 집어삼켜버릴 거거든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의 경제 및 군사 제재를 가했을 때 그는 한국을 미국의 가장 가치있지만 의존적인 동맹국으로 영구적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이 협정은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지배력을 넘어서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는 기술 및 경제 강국으로만 남게끔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트럼프는 절대로 한국의 성장을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기술 기업이 결국 미국으로 종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기술 우위를 확대하여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반도체 제국을 만들게 될 거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전 세계 디램 및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량의 70%가 여전히 한국의 통제하에 있거든요. 특히나 한국은 세계 최초로 자급자족형 반도체 공급망을 개발한 국가로 미국이나 일본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아예 없앤 국가인데요. 여기에 미국이 막대한 보조금 및 관세 혜택을 지원해준다면 한국은 자체 AI 기술력을 통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늘려갈 것이고 결국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망을 통제하는 절대로 대체 불가능하고 없어서는 안 될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도권 자체가 한국으로 넘어간 이러한 상황에 오히려 목줄을 쥔 건 한국이 될 것이고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에 끌려가는 형국이 될 거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명쾌한 전문가의 답변에도 중국계 학생들은 도저히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되려 한국이 기술력으로 세계를 제패한다고 해도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서 한국의 기술력을 모조리 빼앗고 반항을 할 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면 된다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는데요. 고작 5천만 인구를 가진 한국이 14억 인구의 대국 중국을 견제하겠다니 이건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주장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그러나 백악관 전문가는 그러한 혼란한 상황에서도 너무나도 침착했어요. 그러면서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죠. 들어보세요. 한국이 전 세계를 놀래킬 무엇보다도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소름 돋는 모습은 학생들이 주장한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다간 오히려 중국에 의해 잡아먹혀버린다는 황당한 주장을 완전히 깨부술 것입니다. 바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가장 오판한 부분인데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주한미군 방위비 핑계를 대며 한국에 대한 핵무기 개발을 승인해주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정말로 관세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인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문제에 대해 규탄하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한국의 핵 개발을 승인해주려고 하거든요. 이를 통해 한국은 중국이라는 2인자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며 중국의 영내에서의 경거망동을 막음과 동시에 중국의 병력 및 국방 예산을 분산시켜 영원히 1인자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죠. 그러나 트럼프는 중국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한국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긴급 첩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기술력을 숨기고 있었고 결국 한국에 대한 핵개발 제한이 풀림과 동시에 한국은 기존의 미국 중심의 질서를 재편하며
한국으로 모든 돈이 쏠리도록 만들 것이 분명하거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핵무기를 갖게 된 한국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젠 혁신이 멈춰 뒤떨어진 유럽을 대신해 한국이 미국의 주요 방위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핵 개발을 시작한 한국은 중국의 막대한 견제를 받을 테고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최첨단 무기가 필요하기에 트럼프는 부자 나라 한국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견제의 위협을 느낀 한국은 더 빠른 핵 개발을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수입할 가능성도 크죠. 그러나 트럼프는 한국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국은 미국의 무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방산 기술을 갖게 된 국가고 또한 이러한 강력한 방산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달 이내에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거든요. 즉, 한국은 중국의 견제가 시작되자마자 핵무기 개발을 끝내버려 역으로 핵미사일 발사대를 베이징 한가운데에 조준하여 중국을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세계 최강의 원자력 기술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한국은 이미 체코를 시작으로 폴란드에까지 원자력 기술력을 수출할 정도로 이미 기술력 하나로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중이며 중동 지역 및 아시아 지역은 진작에 제패한 최강의 원자력 기술을 가진 국가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24기의 원자로를 운영하여 충분한 플루토늄 및 우라늄 정제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는 한국은 규제 때문에 핵무기만 없을 뿐이지 규제만 풀린다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한국은 미사일 기술력에 있어서도 세계 최강을 자랑하죠. 한국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현무포 및 SLBM KSS-3 프로그램은 이미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고 실제로 이러한 한국의 무기는 현재 전 세계로 팔려나가며 그 성능이 입증된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라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죠. 한국의 국방 예산 비중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한국은 아직도 휴전국가인 것답게 이미 군과 민간 분야와의 협업 체계도 상당히 잘 갖춰진 국가인데요. 즉, 한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든 국가며 결국 군과 민간 기업의 기술 협업으로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매우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경우 후발주자가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기술 산업에서와는 달리 핵무기에 관해서만큼은 후발주자가 선도자보다 훨씬 유리한데요. 핵무기는 그 특성상 다루기가 쉽지 않고 실전에서 검증하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따라서 기존의 핵무기를 갖고 있던 국가들은 미사일 업그레이드라도 하려고 하면 기존의 시스템을 전부 바꿔야 해서 상당히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핵보유국의 구식적인 핵미사일과는 달리 세계 최고의 AI 기술을 갖고 있는 지금의 한국은 원래 핵을 보유했던 국가가 아니므로 구식적인 시스템에 맞출 필요도 없이 최고 수준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비효율적인 대형 핵폭탄과 달리 한국은 고도로 발전된 첨단 반도체 및 소재 과학산업을 이용하여 전장 배치에 유리한 작고 정밀한 탄두를 개발하여 극한의 효율을 추구할 수 있고 열핵무기 기술을 통해 전통적인 원자폭탄보다 더 많은 폭발물을 생산할 수도 있어 한국의 전략적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첨단 소재를 통해 낙진을 최소화한 저방사 핵탄두를 사용하여 핵무기의 정치적 군사적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죠. 즉,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기술적으로 뛰어난 국가고 한국을 얕잡아봐서 한국에 무기 수출을 하며 이익을 볼 속셈이었던 트럼프는 완전히 물을 먹은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핵무기를 가진 한국이 핵과 함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질지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중국과 서로를 견제하느라 힘을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결국 한국과 중국 둘 다 1인자를 넘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핵을 가진 한국은 중국조차 압도적으로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새롭게 가질 핵무기는 기존의 전통적인 핵미사일이 아닌 AI 기술이 사용된 세계 최강의 핵미사일입니다. 이 말은 한국은 같은 핵보유국 사이에서도 특히나 강력한 입지를 갖게 되며 아무도 한국을 얕잡아 볼 수 없게 됨을 의미하죠. 결국 한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고려하는 모든 국가는 이제 전면적인 보복에 직면하게 되어 침략과 도발이 불가능해짐과 동시에 북한의 도발은 완전히 멈추게 될 것이고 인도 태평양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확장 또한
한국의 핵 억지력에 의해 견제되어 지역 침략을 막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안정된 핵지대 중 하나가 됩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미사일 배치 당시 가차없는 경제 보복을 가했고, 트럼프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중국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핵기술은 핵보유국들 중 가장 열악하고 불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실제로 배치된 핵미사일도 발사와 동시에 불발이 되거나 그 자리에서 터질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즉, 중국의 핵미사일은 사실상 겁주기의 용도인데, 한국이 AI 기술력으로 만들 핵미사일은 100%의 정확도로 중국의 모든 도시를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할 것이므로 중국은 절대로 한국에 경거망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어지게 된 한국은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전 세계의 자본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안전하고 안정적인 경제로 보고 투자하게 될 것인데요. 당연하게도 국가와 기업은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춘 안정적인 국가를 선호하기에 핵 억지력을 갖게 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대상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그동안 미국으로 쏠리던 자본까지도 전부 가로채며 새로운 글로벌 금융 강국으로 부상할 확률이 높은데요. 미국은 각종 치안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미국 내에는 대놓고 백화점을 터는 도둑들이 즐비하지만 미국 정부는 수감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조차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늘 인종 갈등과 각종 글로벌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도 불안정성을 더하는데요. 그야말로 언제 어떻게 갈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강이고, 또 단일 민족이라는 장점은 어떠한 분쟁이나 갈등 상황도 일으키지 않도록 합니다. 즉, 한국은 여러모로 안정적인 국가이며 인프라와 기술 수준, 경제력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육각형의 면모를 보여주므로 불안정성이 제거된 한국은 미국의 모든 자본을 빨아들이며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방위 산업은 말할 것도 없죠. 안 그래도 유럽을 제패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 무기지만 핵무기를 등에 업은 한국의 신뢰도와 국제적 위상은 더욱 올라갈 것이고, 결국 한국의 방산업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즉, 미국은 한국에 비해 더 나은 점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한국의 자동차 및 배터리, 반도체 사업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더욱 강력해질 것인데, 미국은 이렇듯 다른 부분에서 마저 한국의 주도권을 점점 빼앗기게 될 것이므로 트럼프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며 새로운 최강자의 등장을 눈뜨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문가의 말에 학생들 모두는 일동경악을 하며 한마디 말도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어떠한 상황이든 늘 극복해버리는 역사를 보니 핵무기를 갖게 된 한국은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대체 한국이라는 나라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온몸에 소름이 돋을 뿐이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이제 다 끝났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여기 백악관 군사 전문가가 한국 관련 충격적인 비밀 자료를 공개한 상황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한국 관련 어떤 정보가 공개되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조셉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버지니아 군사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나중에 꼭 자랑스러운 미군 장교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옥 같은 훈련을 버티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 관련 섬뜩한 강의를 듣게 되었고, 이 강의는 녹화가 되어 전 세계로까지 퍼져나갔기에 현재 강의실 내부에 있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악을 하며 그야말로 한국의 소름 돋는 면모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강의는 백악관 출신의 군사 전문가가 초청을 와서 진행하게 되었고, 군사학 분야에서 전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는 그의 강의에 모든 학생들이 강의실에 몰리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강의실은 꽉 차다 못해 학생들은 아예 서서까지 강의를 듣는 등 그야말로 이번 강의는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강단에 오르게 된 백악관 군사 전문가는 시작부터 모든 학생들을 경악시키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후배들과 소통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네요. 저도 버지니아 군사대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 몇몇은 군인은 군사학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훌륭한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 정치와 경제까지도 반드시 공부해둬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께 현재 상황만큼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기에 좋은 때도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군요. 왜냐하면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건 다름 아닌 미국의 최후 방국인 한국이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된 것도 한국이거든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은 정말로 미국 우선주의의 괴멸적인 피해를 입음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거든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는 재임 시작과 동시에 미국 우선 무역집행법을 언급하며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엄청난 세계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이었던 멕시코에 관세 최대 50%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건 양국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무역 제재거든요. 결국 멕시코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은 전부 멕시코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멕시코는 화폐 가치 폭락과 함께 연간 8,600억 달러 상당의 무역을 중단하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캐나다는 너무 오랫동안 미국 경제의 기생충이었다며 막말을 쏟아내더니 미국 기생충에 대한 자유무역은 더 이상 없다라며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에 대해 알루미늄, 목재, 석유의 3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거든요. 특히나 엘버타 주처럼 미국에 막대한 석유를 수출하던 캐나다의 주들은 괴멸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고 결국 캐나다 또한 보복으로 히토류 광물의 미국 수출을 중단함과 동시에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는 여러 반미 시위가 발생하는 등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죠. 트럼프는 미국은 유럽이 필요하지 않지만 유럽은 미국을 필요로 한다며 미국에 진출하는 모든 유럽 자동차에 관세를 붙였고 이에 대해 유럽연합 측은 애플과 테슬라의 시장 진출을 제한함으로써 맞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즉, 트럼프의 행보로 인해 전 세계는 유례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럼프의 전 세계를 향한 도발은 그가 한국에 가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제재를 고려한다면 세 발의 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마치 한국의 악감정이라도 있는 듯 최후 방국이었던 한국에 가장 무지막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거든요.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을 맹비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미국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잔인한 경제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트럼프는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왔다며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연간 100억 달러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사업이 미국 칩 제조업체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파괴적인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또 어떻고요? 트럼프는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엄청난 매출을 거두고 있으면서 정작 한국인들은 미국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다며 거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및 가전제품 분야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기에 그야말로 한국은 전례 없는 위기를 겪으며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트럼프는 왜 갑자기 이러한 전 세계적인 혼란을 야기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그것도 자신들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껏 한국과 미국은 늘 서로를 최후방국으로 여기며 항상 최고의 사이를 유지해왔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한국을 증오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 저는 분명 한국은 이번 트럼프 정책에서 가장 큰 피해자이자 수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는 계산이 빠른 사업가고 절대로 감정적이거나 허튼 짓은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은 매우 이용 가치가 큰 국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뭐 하나 빼놓을 데가 없는 완벽한 육각형의 국가거든요. 그러니 트럼프가 한국과 척을 지려는 행보는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한국은 세계 최강의 반도체 강국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디램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세계 시장의 45%, SK 하이닉스 25%를 나눠먹고 있을 만큼 이들의 기술력과 세계적인 위상은 매우 확고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실감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반도체 기술은 차세대 기술인 AI와 군사, 슈퍼컴퓨팅 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현재 한국은 AI 기술 최강국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을 좀 보세요. 현재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조차 AI 기술로 운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교통은 승객들이 많을 때와 적을 때를 자동으로 인지하고 최적의 배차 시간을 제공하기에 적은 운영 비용으로도 최적의 흐름을 제공하고 있죠. 대중교통까지 갈 것도 없이 한국의 인천공항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 평가를 받는 공항이라는 것만 봐도 한국의 AI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입국 수속을 받기 위해 최소 3시간 이상은 대기해야 하는 다른 일반적인 공항들과는 달리 한국의 인천공항은 AI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곳으로 수속 과정을 모두 AI 기술이 처리하여 얼굴 인식 및 여권 인식, 그리고 수속객의 정보와 특이사항, 위험도를 저절로 평가하여 단 3초 만에 입국 가능 여부를 판단해주고 있기에 아무리 줄이 길더라도 10분 만에 모든 승객들을 처리하는 차원이 다른 속도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각종 AI 청소 로봇 및 비서 로봇 등 한국은 미친 듯한 반도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AI 기술을 벌써부터 상용화해 놓은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한국에 절대로 푸대접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죠. 바로 한국은 메모리 칩 분야에서도 상당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방위 기술에 사용되는 글로벌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메모리 칩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멈춘다면 미국의 무기 공장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애플 등 미국 최고의 글로벌 기업들도 덩달아 과부하로 멈춰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미국은 절대로 한국에 협박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연합 국가들 및 캐나다 등의 선진국들을 마치 목줄이 묶인 개를 다루듯 너무나도 손쉽게 뒤흔들어 놨지만 미국이 이미 기술력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트럼프는 한국에 함부로 제재를 가하다간 오히려 그 곱절의 피해만을 입어야 하거든요. 트럼프가 한국을 제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벌써 최첨단 기술을 빠르게 개발시킬 수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무인 기술 또한 최정점에 선 국가라는 것인데요. 한국은 5G 인프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축한 국가답게 6G 네트워크 인프라 또한 세계 최초로 출시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은 이미 다른 국가들의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수출하던 기술 강국이었고 이렇게 얻은 막대한 수익을 다시금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현재 6G 인프라 기술력 면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현대가 소유한 한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휴머노이드 및 군사 로봇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은 얼마 안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무인기술 시장을 점령할 것이고 만약 미국이 이런 국가를 홀대를 했다간 미국은 단언컨대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트럼프는 이러한 한국의 강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절대로 한국과 척을 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당시 트럼프는 미국의 기술력 발전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며 막대한 투자까지 했을 정도로 기술력이 강한 국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결정적으로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기에 절대로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트럼프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굳이 한국과 척을 지겠어요? 오히려 한국을 잘만 이용하면 미국은 1인자의 자리를 위협하는 중국을 돈을 쓸 필요도 없이 손쉽게 붕괴시킬 수 있는데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트럼프는 여러 차례 한국만이 중국의 부상을 진정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결국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미국의 최후방국이라며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의 주장은 현재 한국 기술력의 주 고객층이 누군지를 들여다본다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미국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보다도 더욱 한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2024년 중국의 선진 반도체 수입의 70%가 한국에서 발생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한국의 중국으로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도록 강요하면 중국의 AI 및 군수산업은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기술 및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시키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핵심 반도체 부품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자본을 가졌음에도 기술 발전 자체가 불가능하니 중국은 그야말로 곤두박질치며 모든 것을 잃게 되겠죠. 물론
중국이라는 대형 고객을 잃은 한국도 손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은 그러한 손해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경제 규모를 가진 부유한 국가입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36,000달러로 현재 중국의 12,000달러보다 3배나 높으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더 많은 전 세계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국가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위기를 늘 기회로 만든 기적의 국가입니다. 한국은 IMF 사태를 겪으며 그야말로 국가 자체가 부도가 나는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위기를 통해 더욱 단결했고 오히려 부실한 기업들이 퇴출되고 혁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면서 결국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나가며 완전히 위기를 극복했죠. 보통 한번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국가는 계속해서 이러한 위기가 반복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이는 아르헨티나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테지만 한국의 저력은 그 어떠한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던 것이죠. 물론 한국과 일본이 서로 불매운동을 벌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핵심 부품을 수출하던 국가였고 일본이 없다면 한국은 도저히 최첨단의 반도체를 개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으로의 부품 수출을 규제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한국은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독자적인 핵심 부품 생산에 5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전망했던 국제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달리 한국은 일본에서 수입하던 반도체 핵심 부품을 곧바로 국산화에 성공하며 일본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거든요. 그리고 이 기점으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압도적인 반도체 기술력을 갖게 되었고 결국 일본의 수십 년 전통의 반도체 기업들은 순식간에 몰락하고 맙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특별한 국가인 것이죠. 즉, 한국은 중국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트럼프가 한국의 중국으로의 칩 공급을 중단시키기만 해도 미국은 중국을 규제하느라 수많은 자금을 지출할 필요도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중국 산업을 완전히 붕괴시킴으로써 1인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신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거나 기술 혁신으로 인해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내겠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었고 백악관 전문가의 강의를 듣던 모든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선체로 굳어버렸는데요. 현재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은 없지만 유럽 국가들도 아니고 오직 한국만이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니 심지어 어찌 보면 한국은 중국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데에 미국보다도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라니 한국이 이 정도로 무시무시한 국가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경악스러운 분위기에서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초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계 학생들이었는데요. 믿기 힘들겠지만 여긴 미국 최고의 장교를 육성하는 버지니아 군사대학임에도 중국계 학생들은 꽤 심심치 않게 보이고 이들은 미국의 평등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입학 시스템을 이용해 미국의 군사대학에 입학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계 학생들은 매일같이 서로 뭉쳐다니며 자신들은 이곳 대학교에서 미국의 각종 군사 대회비 및 정보를 얻고 그대로 중국으로 돌아감으로써 중국 국방에 기여를 할 것이라며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기에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스파이와 다름없는 중국 학생들을 싫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전문가의 주장에 중국 학생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야유를 보내더니 이내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한국만이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국가라니 그건 20년 전쯤에나 통할 법한 구시대적인 주장입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을 기술력으로 압도하고 있으며 이 말은 트럼프에게 있어 한국은 전혀 쓸모가 없는 국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나 계산적인 트럼프가 한국 따위를 신경이나 쓰겠어요? 즉, 현재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냥 한국은 쓸모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기꺼이 한국을 미국의 노예쯤으로 만들려는 것이고 이는 한국의 운명도 이제 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계 학생들의 주장에 백악관 전문가는 그저 픽 웃어버리는 다소 황당한 반응을 보이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러나 학생은 과연 제 말을 끝까지 듣고도 똑같은 논리를 펼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한국이 가진 무지막지한 저력과 한국이 얻을 막대한 이권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자, 보세요. 물론 언뜻 보기에는 트럼프가 한국을 상대로 벌이는 치명적인 제재는 한국의 경제를 파괴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에겐 한국을 망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더러
트럼프는 진정한 의미의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 세계에 일으키는 혼란은 그의 진정한 목표를 위한 연막일 뿐이며, 트럼프는 그러한 연막을 위해 다른 국가들이 오직 자신들의 문제에만 집중하게끔 만듦으로써 미국이 한국에 각종 이권을 제공하더라도 일절토를 달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을 등에 업은 한국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중국을 압도하는 제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의 미래를 위한 열쇠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트럼프는 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트럼프는 관세와 제재로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것처럼 행동했지만, 미국은 절대로 한국에 선전포고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환경에 처해 있으며,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이러한 한국 제재는 그저 구실일 뿐이며, 트럼프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막대한 이익을 안겨줌으로써 한국 경제의 제2의 부흥기를 열어줄 거거든요.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척하며 한국의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할 것이고, 그 대가로 한국의 미국으로의 100% 무관세 수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법안을 낸 상태인데요. 캐나다나 일본을 포함한 다른 어떤 나라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이는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지만 오직 한국만큼은 거대한 미국 시장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는 중국이라는 중요 고객을 잃는 대신 더 큰 시장을 관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현대와 기아차는 미국 시장 점유율 15%를 기록할 만큼 상당한 매출을 거두고 있는데, 관세 철폐를 통한 더욱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된 현대와 기아차는 유럽 및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을 압도하며 단숨에 3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을 상대로 이 정도의 돈을 빨아들이다니, 그야말로 한국은 중국이라는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을 빨아들일 것이고, 미국을 등에 업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가파르게 높아짐에 따라 한국은 빠르게 중국을 뛰어넘은 2인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한국에 제공할 더욱 충격적인 이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는 한국의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대가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5천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고, 한국 기술 기업을 위한 미국 은행 대출 보증과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까지 확보하도록 지원해 줄 것이거든요. 사실 트럼프는 한국에 이러한 막대한 혜택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삼성, SK 하이닉스, 현대 같은 한국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미국 비즈니스 규칙에 따라 운영되기를 원하거든요. 트럼프는 한국의 투자를 통제함으로써 한국이 결코 미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보조금을 빌미로 한국의 기술을 미국에 완전히 종속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트럼프는 점점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의 공장 역할을 하도록 강요할 것이고, 결국 트럼프는 한국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고 또 결국 한국마저 집어삼키려고 시도할 테죠. 사실 이건 예정된 수순입니다. 트럼프는 믿지는 장사를 하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며, 그는 냉혹하리만큼 철저한 사업가이므로 절대로 한국에 등만 되는 이권을 넘겨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나 한국이 과연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줄까요? 트럼프의 이러한 모든 계획은 기본적으로 그는 한국이 2인자에서 그칠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란 생각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2인자가 된다면 마치 예전의 일본과 지금의 중국처럼 미국의 유구한 전통인 2인자 죽이기로 한국을 잡아먹어버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저력을 가진 국가로 이 나라에겐 절대로 함부로 이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있었던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생각해보세요. 이건 미국이 건국 이래 최초이자 유일하게 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당연히 이건 미국에 있어서 손해로 작용한 불평등 조약이죠. 금방이라도 망하거나 혹은 평생을 가난한 국가로 남을 줄 알았던 한국이 이렇게나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끼케야 군인 몇 명 보내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가 되었고, 그러한 커진 덩치에 맞게 미국은 주한미군 숫자를 계속해서 늘리며 미국은 한국의 잠재력을 고려하지 못한 대가로 상당한 방위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이 정도 혜택쯤은 줘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건 한국을 전혀 모르고 펼치는 정책입니다. 물론 한국을 이용해 중국을 파괴하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은 좋았으나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강력한 저력을 가진 국가고 이 나라는 2인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 결국 중국보다도 더욱 강력한 2인자로 부상해 1인자인 미국까지도 집어삼켜버릴 거거든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의 경제 및 군사 제재를 가했을 때 그는 한국을 미국의 가장 가치 있지만 의존적인 동맹국으로 영구적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이 협정은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지배력을 넘어서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는 기술 및 경제 강국으로만 남게끔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트럼프는 절대로 한국의 성장을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기술 기업이 결국 미국으로 종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기술 우위를 확대하여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반도체 제국을 만들게 될 거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전 세계 디램 및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량의 70%가 여전히 한국의 통제하에 있거든요. 특히나 한국은 세계 최초로 자급자족형 반도체 공급망을 개발한 국가로 미국이나 일본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아예 없앤 국가인데요. 여기에 미국이 막대한 보조금 및 관세 혜택을 지원해준다면 한국은 자체 AI 기술력을 통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늘려갈 것이고 결국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망을 통제하는 절대로 대체 불가능하고 없어서는 안 될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도권 자체가 한국으로 넘어간 이러한 상황에 오히려 목줄을 쥔 건 한국이 될 것이고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에 끌려가는 형국이 될 거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명쾌한 전문가의 답변에도 중국계 학생들은 도저히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되려 한국이 기술력으로 세계를 제패한다고 해도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서 한국의 기술력을 모조리 빼앗고 반항을 할 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면 된다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는데요. 고작 5천만 인구를 가진 한국이 14억 인구의 대국 중국을 견제하겠다니 이건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주장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그러나 백악관 전문가는 그러한 혼란한 상황에서도 너무나도 침착했어요. 그러면서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죠. 들어보세요. 한국이 전 세계를 놀래킬 무엇보다도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소름 돋는 모습은 학생들이 주장한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다간 오히려 중국에 의해 잡아먹혀버린다는 황당한 주장을 완전히 깨부술 것입니다. 바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가장 오판한 부분인데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주한미군 방위비 핑계를 대며 한국에 대한 핵무기 개발을 승인해주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정말로 관세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인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문제에 대해 규탄하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한국의 핵 개발을 승인해주려고 하거든요. 이를 통해 한국은 중국이라는 2인자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며 중국의 영내에서의 경거망동을 막음과 동시에 중국의 병력 및 국방 예산을 분산시켜 영원히 1인자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죠. 그러나 트럼프는 중국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한국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긴급 첩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기술력을 숨기고 있었고 결국 한국에 대한 핵개발 제한이 풀림과 동시에 한국은 기존의 미국 중심의 질서를 재편하며 한국으로 모든 돈이 쏠리도록 만들 것이 분명하거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핵무기를 갖게 된 한국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젠 혁신이 멈춰 뒤떨어진 유럽을 대신해 한국이 미국의 주요 방위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핵 개발을 시작한 한국은 중국의 막대한 견제를 받을 테고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최첨단 무기가 필요하기에 트럼프는 부자 나라 한국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견제의 위협을 느낀 한국은 더 빠른 핵 개발을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수입할 가능성도 크죠. 그러나 트럼프는 한국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국은 미국의 무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방산기술을 갖게 된 국가고 또한 이러한 강력한 방산기술을 바탕으로 한 달 이내에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거든요. 즉, 한국은 중국의 견제가 시작되자마자 핵무기 개발을 끝내버려 역으로 핵미사일 발사대를 베이징 한가운데에 조준하여 중국을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세계 최강의 원자력 기술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한국은 이미 체코를 시작으로 폴란드에까지 원자력 기술력을 수출할 정도로
이미 기술력 하나로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중이며 중동 지역 및 아시아 지역은 진작에 제패한 최강의 원자력 기술을 가진 국가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24기의 원자로를 운영하여 충분한 플루토늄 및 우라늄 정제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는 한국은 규제 때문에 핵무기만 없을 뿐이지 규제만 풀린다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한국은 미사일 기술력에 있어서도 세계 최강을 자랑하죠. 한국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현무포 및 SLBM KSS-3 프로그램은 이미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고, 실제로 이러한 한국의 무기는 현재 전 세계로 팔려나가며 그 성능이 입증된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라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죠. 한국의 국방 예산 비중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한국은 아직도 휴전국가인 것답게 이미 군과 민간 분야와의 협업 체계도 상당히 잘 갖춰진 국가인데요. 즉, 한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든 국가며 결국 군과 민간 기업의 기술 협업으로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매우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경우 후발주자가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기술 산업에서와는 달리 핵무기에 관해서만큼은 후발주자가 선도자보다 훨씬 유리한데요. 핵무기는 그 특성상 다루기가 쉽지 않고 실전에서 검증하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따라서 기존의 핵무기를 갖고 있던 국가들은 미사일 업그레이드라도 하려고 하면 기존의 시스템을 전부 바꿔야 해서 상당히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핵보유국의 구식적인 핵미사일과는 달리 세계 최고의 AI 기술을 갖고 있는 지금의 한국은 원래 핵을 보유했던 국가가 아니므로 구식적인 시스템에 맞출 필요도 없이 최고 수준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비효율적인 대형 핵폭탄과 달리 한국은 고도로 발전된 첨단 반도체 및 소재 과학산업을 이용하여 전장 배치에 유리한 작고 정밀한 탄두를 개발하여 극한의 효율을 추구할 수 있고, 열핵무기 기술을 통해 전통적인 원자폭탄보다 더 많은 폭발물을 생산할 수도 있어 한국의 전략적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첨단 소재를 통해 낙진을 최소화한 저방사 핵탄두를 사용하여 핵무기의 정치적 군사적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죠. 즉,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기술적으로 뛰어난 국가고, 한국을 얕잡아봐서 한국에 무기 수출을 하며 이익을 볼 속셈이었던 트럼프는 완전히 물을 먹은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핵무기를 가진 한국이 핵과 함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질지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중국과 서로를 견제하느라 힘을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결국 한국과 중국 둘 다 1인자를 넘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핵을 가진 한국은 중국조차 압도적으로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새롭게 가질 핵무기는 기존의 전통적인 핵미사일이 아닌 AI 기술이 사용된 세계 최강의 핵미사일입니다. 이 말은 한국은 같은 핵보유국 사이에서도 특히나 강력한 입지를 갖게 되며 아무도 한국을 얕잡아 볼 수 없게 됨을 의미하죠. 결국 한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고려하는 모든 국가는 이제 전면적인 보복에 직면하게 되어 침략과 도발이 불가능해짐과 동시에 북한의 도발은 완전히 멈추게 될 것이고, 인도 태평양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확장 또한 한국의 핵 억지력에 의해 견제되어 지역 침략을 막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안정된 핵지대 중 하나가 됩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미사일 배치 당시 가차없는 경제 보복을 가했고, 트럼프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중국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핵기술은 핵보유국들 중 가장 열악하고 불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실제로 배치된 핵미사일도 발사와 동시에 불발이 되거나 그 자리에서 터질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즉, 중국의 핵미사일은 사실상 겁주기의 용도인데 한국이 AI 기술력으로 만들 핵미사일은 100%의 정확도로 중국의 모든 도시를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할 것이므로 중국은 절대로 한국에 경거망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어지게 된 한국은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전 세계의 자본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안전하고 안정적인 경제로 보고 투자하게 될 것인데요. 당연하게도 국가와 기업은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춘 안정적인 국가를 선호하기에 핵 억지력을 갖게 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대상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그동안 미국으로 쏠리던 자본까지도 전부 가로채며 새로운 글로벌 금융 강국으로 부상할 확률이 높은데요.
미국은 각종 치안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미국 내에는 대놓고 백화점을 터는 도둑들이 즐비하지만 미국 정부는 수감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조차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늘 인종 갈등과 각종 글로벌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도 불안정성을 더하는데요. 그야말로 언제 어떻게 갈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강이고 또 단일 민족이라는 장점은 어떠한 분쟁이나 갈등 상황도 일으키지 않도록 합니다. 즉, 한국은 여러모로 안정적인 국가이며 인프라와 기술 수준, 경제력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육각형의 면모를 보여주므로 불안정성이 제거된 한국은 미국의 모든 자본을 빨아들이며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방위 산업은 말할 것도 없죠. 안 그래도 유럽을 제패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 무기지만 핵무기를 등에 업은 한국의 신뢰도와 국제적 위상은 더욱 올라갈 것이고 결국 한국의 방산업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즉, 미국은 한국에 비해 더 나은 점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한국의 자동차 및 배터리, 반도체 사업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더욱 강력해질 것인데 미국은 이렇듯 다른 부분에서 마저 한국의 주도권을 점점 빼앗기게 될 것이므로 트럼프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며 새로운 최강자의 등장을 눈뜨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문가의 말에 학생들 모두는 일동경악을 하며 한마디 말도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어떠한 상황이든 늘 극복해버리는 역사를 보니 핵무기를 갖게 된 한국은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대체 한국이라는 나라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온몸에 소름이 돋을 뿐이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